이게 이렇게 놓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아, 이 비싼 걸. 나 깜짝 놀랐네.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 건데? 내 건데. 내 맞아. 건데? 내 건데. 그래요. 대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면 좀 애매한 게 바이오스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코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에 사장님들이 오셨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인사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시죠. 저는 GBPC입니다. 바주컴입니다. 소울시커입니다. 소울시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소울시커님께서 저번에 제가 MSI 미디어 킷 받은 것 중에 메모리 G스케일 8200짜리 그 메모리가 관심이 있다. 너무 궁금하다. 내가 직접 좀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보시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울시커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메모리는 이거예요. 이야. 여기 보니까 위드 해가지고 클럭 드라이버라고 있는데 여기 좀 다른 거죠? CKD라고 이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하는 역할을 이제 메모리 쪽에서 좀 대신하면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게 일반 사용자가 느껴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모르죠 아직. 아, 처음 모르죠. 써보는 거라. 자,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거 저희는 옆에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버클럭보다는 좀 안정적인 오류가 하나라도 덜 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고 소울시커님은 벤치마크 리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는 Z80 에이스 보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인텔 285. 285보다 재밌는 거 보실까요? 저는 이제 샘플을 265K를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CPU보다 여기도 신기하지 않아요? 나 이거 종철이 형님 거 영상에서 이게 봤는데 뭐 이거 갖다 대고 놓. 그게 더 불안할 것 같지 않아? 이거 손으로 하는 게 네. 낫잖아요. 이거 해보잖아요? 응. 하라는 거야? 응. 이거야, 이거. 음. 이게 이렇게 놓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아, 이 비싼 걸. 나 깜짝 놀랐네.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야. 내 건데? 내 건데. 내 맞아. 건데? 내 건데. 아, 이거 불안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빌려드릴까요? 요거 가서 한번 해보실래? 나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거 까보면 안 돼요? 저 융. 이야. 이야. 원래 로얄이 이야. 있어요. 이야. 이거 LED 불은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 들어오는 애들이 수율이 더 좋아요. 나 처음에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불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없는 애네. 그죠? 이거? RGB가. 이거 RGB 없는 거 있나? 없는 것 같아. 아, 껴보면 알겠죠? 껴보면 알죠. 네, 껴보면 껴보시죠. 알죠? 그리고 네. 이거 스티커 떼도 돼요? 아, 스티커 떼도 돼요. 이렇게? 지문 잘 구석이야? 묻어. 다 조립하고 뜯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 한번 장착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중고됐어. 이게 이번에 MSI에서 인텔 15세대 나오면서 이제 브라켓을 새로 인텔 15세대용으로 준 건데 그렇죠. 요쪽이 조금 더 길어요. 여기 하단부거든요. 하단부 요쪽이 조금 더 길고 여기 조금 짧아요. 예, 얇고. 길고 짧고 더 짧고 네. 상단이. 그리고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방향은 여기 보면은 CPU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나요? CPU라고 써 있죠. CPU가 CPU 방향으로 내려가게끔 요렇게 내려가게끔. 네, 내려가게끔 해서 밀어 껴줘야지 핫스팟 위치에 정 가운데로 장착이 된다.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이쪽이 더 길고 짧고 그치, 더 더 짧고, 짧고. 네, 그래서 6시 방향으로 그렇죠. 인텔은 6시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게 더 쉽게 얘기하면 음. CPU에서 이제 발열, 열이 나는데 기존에는 발열이 요 가운데에 핫스팟 발열이 발생을 했다면 약간 한시 방향으로 발열 포인트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브라켓이 좌우 상하 두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15세대의 차이점. 써멀은 간단하게 일자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은 저번에 한번 여기 와서 일했다고 또 아주 그냥 제가 여기 원래 전문이죠. 잘 되고 펌프라고 있어요. 써있나요? 여기 보이나요? 형님? 아, 노안이어가지고. 난시가 있어가지고 네, 펌프. 펌프 맞아요? 잘 맞네. 펌프가 회색입니다, 여러분. MSI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반대로 꼽았구나. 그때 통화할 때 기억나시죠? 아. 반대로 꼽았나봐요. 네. 굉장히 시끄럽다고. CPU 1번. 아, 이게 색깔이 바뀌었구나. 네, 요렇게만 해주고, 오늘 이제 285K랑, 몰랐어. 쿠딤.
쿠딤이라고 새로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 쓰던 게 유딤 맞죠, 형님? 유디. 예, 유딤이 우리가 쓰던 DDR5인데 쿠딤이라고 해서 제덱 표준이 640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클럭이 기존 5600보다는 더 높은 6400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15세대가 6400이 대응이 되게끔. 베이스 6,400으로 뜰 거예요 아마. 그러면 베이스가 6400짜리. 6,400인데 8,200으로 네. 간다. 그거잖아요. 850이면 되죠? 네, 850이면 6핀이 더 있네? 걔는 안 꽂아도 돼요. 이건 뭐 하는 건데요? 걔는 저거 PD 그 40W인가? 그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요쪽에 PD 40W 지원해 주는 거고 메인보드 하단에 있는 거는 그래픽 카드 소켓 지원해 주는 거고. 보조 전원. 안 꼽아도 된다고요? 네, 안 꼽아도 돼요. 내장으로만 해서 부팅이 얼마나 되는지. 차이가 있어요, 내장 외장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오스를 얼마나 잘 설계를 했냐. 네. 네,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를 꽂았을 때 뭐 간섭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지금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집에서도 내장으로 테스트 해보기도 했고 하니까 그냥 내장으로 하는 게 상관없고. 파워고 리셋 스위치고 잠깐만요. 시모스 버튼 여기 있나? 시모스 클리어 가운데 쭉 버튼. 앉은 사람이 시모스 클리어 할게요. 포스팅하는 거. 에이스도 여기도 불 들어오네 여기. 아저씨들 4명만 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아, 근데 M.2 방열판 이거 전원 어떻게 공급하는 거지? 이거 C5처럼 안에 있어요. 여기 아, 뒤에 그래요? 따시면 못 보셨구나. 어.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닌데. 여기 단자. 아, 여기 단자. 요거 기가 막힌 것 같아. 예, 기가 막힌 것 같아. 야. 이하가 나오죠? 이야. 이하가 나오죠 바로. 정종철님이 괜히 이야이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언리미트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4090, 4090. 이게 인텔 디폴트 세팅 기본 값이고 250 250W 이게 인텔 공식 설정이고 음. 그다음 전력 제한 해제를 할 때는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되는 언리미트. 거고 CPU에 따라서 그 285K 같은 경우 익스트림 설정이 가능한데 그건 PL2 전력이 295W까지 이거 인텔 공식 설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MSI 퍼포먼스랑 익스트림 선택을 하면 아마 보증 무효에 대한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개인이 판단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인텔 디폴트 세팅 250W 놓고 쓰는 게 제일 무난하다. 일단 안정성을 볼 때는 그렇죠. 인텔 디폴트로 해야 되네. 네. 아래 경고에 다 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써 있구나. 네. 이거를 보증이 안 된다고. 바꾸면은 MSI 퍼포먼스 세팅하고 익스트림 세팅하고 언리미티드 세팅 프로파일은 시스템 안정성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워런티를 없앨 수 있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 당신의 개인적인 리스크 그거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그러면 거죠. 우리는 저거 무조건 인텔. 우린 인텔 디폴트 가야 되는 거네. 네. 판매하실 때는 다 이걸로. 디폴트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램 클럭을 볼 거면 언리미트랑 이거 베이스랑 차이가 있어요 이거? 거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일단적으로 이제 최대 성능에서 돌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걸로 하는 게 어떨까? 오케이. 언리미트로 이번에는 테스트를.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슬라이드 불편하신 분들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꺼주시면 됩니다 요거. 네, 여기서 지금 이거 슬라이드. 되게 불편한데 요 슬라이드. 그게 그거 끄는 거죠. 네.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끄시면 그렇죠. F7번 갔을 때 즉각 반응해요. 이거 해야겠다. 불편하더라고. 예, 이것도 하나의 이제 약간 보여주는 효과인데 6400 기본 쿠딤으로 했을 때 6400이 기본입니다. 베이스가 베이스. 6400. 전압 1.1V로 들어갈 거예요. 와, 음. 야,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러면 XMP부터 먹는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8200X 스펙이긴 한데 좌측에 오버클럭 탭에서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오버클럭 탭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XMP 옵션이 지금 여기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을 에네이블러 하면은 여기 8200 세팅이 지금 뜨죠. 8200. 전압은 1.4V. 클럭 때문에 타이밍이 풀린 거고요. 이게 부팅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될 겁니다. 그 대만에서 9066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쿠딤으로 한 거겠지? 이걸로 얘 보드로 해서 9066까지 올렸다.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거는 대만 친구들인 거고 대한민국에는 소울시커가 있잖아. 아니 거기는 근데 뽑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율 뽑기가 선별. 수율 선별이 안 된 거라서 9066일 수도 있고 잘 된 거라서 9066일 수도 있는데 잘 된 거겠죠. 보통 제가 가지고 온 주황색 매물 있잖아요. 네. XMP 스펙 봐보세요. XMP 얘는 8800짜리네. 야. 지금 시점에서 메모리 세팅을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다 지금 새로운 하드웨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드웨어 인포에서 보면은 메모리 타이밍이라는 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지금 현 시점에 유일하게 얘가 조회가 돼요. 오. 그래서 지금 보면 MCLK가 클럭인데 41배수잖아요.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8200 클럭. 그래서 오. 부팅이 된 상태고 기어 2라고 나오죠. 음. 예, 기어 2라고 나오고 그래서 기어 2기 때문에 UCLK는 절반. 그래서 지금 8200에 기어 2 정상적으로 부팅됐다고 보고 안정화 테스트는 오늘은 스킵을 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부팅 정도만 보고 클럭을 올려볼 건데 어느 정도 클럭까지 들어가는지를 보고 상위 클럭이 잘 들어가면 그 하위 클럭은 스무스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타이밍만 잘 조절해주면. 그래서 클럭만 높여볼 거라서 재부팅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교육 모드가 됐어. 이건 어디 가서 배워. 이게 나는 궁금한 게 처음에 클럭부터 잡아보고 타이밍을 쪼여 나가는 건지. 왜냐면 저는 잘하는 분들 거를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만 대입을 해보는 걸로 해봤어가지고. 모든 메모리가 그 타이밍 수율이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 거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때 내 메모리에 거의 안 되죠. 수율이 모자르면은 네.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클럭이 안 돼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타이밍이 안 돼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타이밍 풀어버리고 클럭부터 넣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럼 타이밍은 보통 오토 다 놔두고. 오토로 놔두면 또 바이오스가 자동으로 세팅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자동 바이오스가 잘 지원이 되는 경우는 잘 될 수 있는데 근데 MSI가 좋은 게 오버클럭킹 뭐 옵션에 보면 이제부터 할 게 지금 XMP 테스트만 했는데 요거보다 더 클럭을 올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메모리 트라이. 트라이. MSI는 메모리 트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이 지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9천 만까지 만들어 놨고 만까지 있어. 요걸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볼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아마 기어 2로는 지금 여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 요거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기어 4라고 적혀있죠. G4라고 적혀있는 기어 4입니다. 근데 이제 기어 2를 하고 싶으면은 일단 요걸로 테스트 해볼게요. 타이밍이 제일 큰 거. 8800부터 일단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얘를 요렇게 바꾸면 기어 2로 들어가요. 아, 이걸 바꿔줘야 돼요? 아 기어 아니, 2로 하고 싶으면 프리셋이 얘가 기어폰인데. 그러니까 그걸 네. 나눠버린다. 오. 기어 2로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기어 2로 들어가요. 그럼 8800에 기어2, CL40 값 이렇게 해가지고 트라이 계속 돌아가면서 잡는 거고 벌써 떴어. 일단 넘어갔어. 실패하면 또 이제 바이오스 처음 하면 나오기 때문에 8800인데 벌써 넘어갔어. 오류가 안 나야 돼. 뜨죠. 떴어. 떴네. 안 될 것 같았으면 아직 이것도 안 떴어. 자 보시면은 기어 2로 4400 곱하기 2 해서 8800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상태고 여기서부터 좀 더 높은 클럭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어 2로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메인보드 스펙이 낮거나 아니면 메모리 스펙이 낮으면 이 8800 기어 2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직 테스트는 좀 부족한데 CKD가 이런 메모리 컨트롤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시도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어 2로 일단 기어 2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야금야금 올려볼 건데 9200부터 한번 200이 안 되면은 이제 9066을 시도해 보면 될 거고 네. 이제 기어 2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9200의 기어 2 타이밍은 제일 큰 걸로 대충 하면 됩니다. 타이밍이 낮은 거는 메모리 수율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전압도 얘가 알아서 놓는 거예요? 네, 전압 트라이스 오. 메모리 트라이 좋다니까. 프리셋은 MSI가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오버하려면 MSI 보드가 제일 좋아. 편하게 하는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MSI 보드가 제일 이야. 짱이야. 기어 2는 9200 안 되는 것 같고요. 멈췄어요. 기어 2로는 이제 8800에서 9200 테스트를 했는데 중간 값이 9066이 66. 있는데 이건 스킵할게요. 시간 관계상. 기어 2가 되냐 안 되냐는 이제 보드에서 UCLK 값이 너무 높아져서 안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어 4로 그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9200을 해볼게요. 9200을 기어 4로 계속 돌아가니까. 아, 돌아가고 있어요? 네. 멈추지는 않았구나. 실패. 실패 떴어요? 9200 기어포 실패. 9066으로 네. CPU를 탄다고? 메모리 탓일 수도 있어요. 이따가 저걸로 한번 여기서 좀 풀자면 토마호크도 됩니다. 토마코 얼마까지 하셨다고 그랬까? 9200. 9200? 기어포?
기어 4를. 와. 발열 테스트도 해봤어요? 메모리 발열 얼마나 나와요? 발열 높죠. 지금 9200 넣으면 1.5V가 들어가요. 지금 얼마나 올라가요? 그러면 좀 돌리면? 많이는 안 돌려봤는데 돌리면은 60도 이상 올라갈 거예요. 뭐 60도 60도면 그렇게 높- 60도쯤은 괜찮은데 왜냐면 60도 나오면 실사용에서 그렇게 이게 높게 나오나? 오픈 케이스라는 거. 아. 이 케이스로 들어가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진다. 그래도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우리가 높다 그러면 위험할 정도로 7, 80도 그러죠. 이상 좀 네.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60도 내외라면 괜찮지 않나?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게임 벤치를 테스트하고 성능이 좀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인데 쿠딤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이 메모리 몇으로 했는데요? 5600, 7200, 아니, 5600. 그 7200 XMP XMP 정도면 뭐 메모리 쿠딤이랑 상관없을라나? 메모리 테스트 돌려가지고 막 한 대충 한 5분에서 10분 돌려서 이상 없으면은 그러면 게임에 영향 크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5600으로 하든 안 들어가네. 7200으로 하든 고놈이 고놈이야. 안 들어가네? 끌게요? 예, 끄죠, 끄죠. 8,000대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돌린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8000대 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MP 메모리 같은 거, 그 요새 클럭 높은 거 막 비싸잖아요. 이게 다 돼요, 근데 그게. 지금은 4천도 예, 빡시다 그랬던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8,000대를 얘기하고 있네. 근데 이제 메모리가 7000, 막 7200, 7600 이런 메모리 예전에 막 호환 잘 안 되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보드는 잘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웬만하면 될 거예요. 어. 그냥 8000은 우습게 들어가기 때문에. 야, 차이가 이게 심각하게 느껴질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게임할 때 많이 느껴질까요? 작업할 때 느껴질 것 같은데. 작업할 그 때. 일단 작업은 오히려 안 느껴질 것 근데 같아. 클럭이 클럭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타이밍이 풀려서 그게 클럭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면 영향이 있어도 전반적인 레이턴시나 이런 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또 않을 거라서 메모리 교체했고요. 메모리를 교체한 후에 다시 트라이스로 얘 안 되면은 CPU도 바꿔볼 거야. 왜 가져오신 거? 지금 몇 넣은 거예요? 9200이 안 올라오네 얘는. 토마호크는 올라오던데. 얘 푸딤이 엄청 잘 되면 유딤도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 유딤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아, CPU 갈아볼까? CPU 갖고 오긴 했으니까. 그럼 별 9066 거. 한번 해볼게요. 9066. 맥시멈이 9066인갑다. 그러면 램 수율은 둘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 그거는 모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음. 거예요. 뭐 부팅 테스트가 안정성 테스트는 아니지만 제가 해봤을 때 기어 2랑 기어 4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CPU도 있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이게 기어 4가 8800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빡세게 해서 8800으로 한 거 아니야, 사실. 뭔가 올라갔어. 그렇다면 얘는 넘어가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6레이어 보드 8레이어 퍼포먼스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토마호크가 또 다른 새로운 강자가 될 수도 있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요거 CPU를 한번 갈아봐야겠지만 네. 빌런이 CPU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기어 4인 경우는 요렇게 4라고 기어 4라고 나옵니다. 네. 요거는 부팅만 일단 테스트 해봤고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기아 4보다는 기아 2가 난 것 같아요. CPU를 요걸로 이게 제가 다섯 개 테스트했던 것 중에 제일 잘 돼요. 야, 얘가 대면- 수율이 좋은 야. 거예요? 엄청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CPU가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조금 더 있는데 테스트한 것만 5개예요. 메모리 아. 테스트를 한 게 5개 중에 제일 잘 되는 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꿔서 되면 야 진짜 수율이 놀랍구나. 서울시건이 어떤 색깔? 노란색? 노란색. 알았어, 내가 특별히 노란색 드릴게요. 휴- 서비스. 감사합니다. 네. 두 손으로. 아, 네, 알겠어요.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끝에 대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는 거. 오. 9천까지 해가지고 상담용으로 쓰면은 샵다다가 겁나 빨리 열려. 그럼 상담용 PC요? 이게? PC? 5090 나오면 딱 꽂아가지고. 그럼 페이지는 빨리빨리 열려. 그냥 대충 넣어볼게요. 오케이. 9200부터 해보시죠. 1200 기어 4 야, 이거 되면. 그걸로 돌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부팅 됐고요. 됐다. 자, 이거는 휴지통에 오. 9200. 수율 차이가 CPU 있어? 차이네. 야. 똑같은 285K도 네. PD 메모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네요. 결국에는 이 하이엔드 유저들은 역시 뽑기를 해야 된다. 뽑기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4600 클럭 잡히죠. 곱하기 2 하면 9200이고 참고로 이 메모리는 제가 이 9200 집에서 잘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메모리 탓은 아닐 겁니다. 보드 아니면 CPU인데 혹시 여기서 더 해봐야죠. 좀 이따 G스킬 다시 한번 꽂아봐요 우리. 이거 수율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내 손에 잡히는 거 적겠지. 이야. 리테일이니까 저는 네. 이건 리테일 제품이 아니라 그 다음에 9333 클럭 기어 4로 그리고 기어 4 같은 경우는 클럭 단위가 133 클럭씩 움직여요. 2는 66.66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물리적 한계 같고 UCLK가 그 이상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대한 게 이게 레이어가 하니까. 두꺼우면은 그런 UCLK 좀 이득으로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메모리 데이터 오가는 부분에 신호가 다른 선이 지나가서 신호 간섭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멈췄어요? 9200이 한계인 걸로. 토마호크랑 지금 퍼포먼스 똑같습니다. 한계가 있어. 그 MSI 담당자님 제가 토마호크 많이 팔리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G스케일 메모리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CPU는 지금 메모리 컨트롤러가 좋은 걸로 변경한 상태에서 다시 G스케일로 9200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어4. 아까도 CL44였어요? 예, 기어4 설정을 안 해도 기어4로 잡힐 건데 그래도 정확성을 위해서 이제 CPU를 바꾼 거잖아요. 멈췄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멈췄다가 돌다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램도 타는구나. 그럼 이제 뭐 해봐야 되죠?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예. 거기서 알려주나 보다. 그랬더니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알려준다고 그래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똑같은 아니야. 285K지만 네. 수율에 따라서 메모리 오버 확실히 차이가 있다. 네, mem컨 차이도 있을 것 차이가 있는 같고.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 클럭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CPU에 멤컨을 덜어주는 그건데도 지금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285K 얘는 8800까지 오버 가능. 8800. 그죠? 8800까지 오버 가능하고 지금 소울스커님이 가져온 285K 얘는 9200까지 네. 지원 가능하고. 9200인데 가져오신 메모리. 근데 사실 8800이니 9200이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클럭이에요. 알콜 수압 있어요? 매장에 알콜 수압 없어요? 없는데? 아,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 닦아야지. 필요가 없어. 안 돼, 병 걸려. 병 걸린다고? 병 걸려. 병이 오래 걸리는 거야. 큰일 나. 병이 걸린다고? 그냥 닦으면 되지. 이 정도로 병이 걸린다고? 큰일 나, 병 걸려. 형님 알콜 수압 쓰죠? 네? 알콜 수압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래. 지금 전문가도 안 쓰는데 지금. 나만 그래? 전문가가 진짜 그래. 뭐 하는 거야. 전압을 더 줘보진 않았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아이. 너무 잘 만들어서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나는 이게 왜 아무것도 안 오른쪽으로 옮겼을까? 이게 엄청 편하지 않아요? 그래요? 나는- 선정리할 때 힘들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아니요. 더 옮기는 쉬울 거. 것 같아, 내가. 더 볼 쉬울 때. 것 그래요? 이쪽은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가? 이제 이 뒤로 안 빼도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케이스들이 앞쪽이 많아서 아. 괜찮고. 이쪽에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손 심지어 넣고. 이쪽 뒷라인에 없는 케이스들도 많아. 응. 저거 진짜 신의 한 수예요. 너무 좋아. 누가 자꾸 이 시간에. 그러니까 다 CPU가 꽂거든요. 혹시 들은 거 없어요? 이번에 245가 게임 성능만 좀 잘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던데. 전력 되게 낮아요. 오버클럭 넣으니까 얼마 먹더래. 가끔 많이 내렸습니다. 7 CPU들은 다 2코어 48배수는 다 들어가요. 이 코어도 같이 올렸어야 되나? 2코어 48배수 올리면 성능 엄청 올라가요. 코어 스레드 몇 개 안 되잖아요. 왜 올려봐요, 그거. 그 게임은 삘 거야, 안가? 게임은 피코어죠. 게임은 제가 안 돌려봤어요.